어느 해 겨울, 한양 사는 이사관이란 사람이 급한 볼일이 있어 말을 타고 충청도 예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 웬 사내가 길가에 가마를 세워놓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날은 저물어가고 눈보라는 매섭게 몰아치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떨고 선 모습이 무척 딱하게 보였다. 여보시오, 도대체 왜 그러시오? 소생은 면천에 사는 김생원이라고 합니다.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처가로 출산하러 가는 도중에 아내가 그만 길에서 해산을 해 오두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자마저 떨어졌으니. 어허, 이 혹한의 산모와 아이가 얼어 죽으면 어쩌려고 이러고 있단 말이오. 이사관은 얼른 말에서 내려서서 입고 있던 양피 두루마리를 벗어서 내밀었다. 어서 이걸 산모에게 덮어주시오. 김생원은 눈물나게 고마워하며 양피 두루마기를 받아 가마 속에 누워있던 부인과 아기에게 덮어주었다. 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이사관은 가마꾼들에게 2배의 싹을 주마 약속하고 서둘러 출발하게 했다. 가마가 제 너머 주막에 당도하자 이사관은 산모를 따뜻한 방에 눕게 하고 주머더러 해산 구안을 부탁한 다음 갈 길이 바쁜 듯 황급하게 말이 올랐다. 대인어른, 이대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함자나 좀 가르쳐 주세요. 김생원은 말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다. 안양사는 이사관이라고 하오. 김생원은 멀어져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뼛속 깊이 고마움을 간직했다.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김생원은 한양으로 이사와서 남산 밑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 길에서 낳은 딸 보옥은 16 어엿한 처녀로 성장해 자수와 삭바느질로 집안 살림살이를 돕고 있었다. 하루는 김생원이 재종숙인 김은경 대감의 회가변에 참석하게 됐는데 꾀주지한 몰골로 찾아온 일가부치를 김대감은 본체만 체했고 하인들마저 그를 불청객 취급하며 무시했다. 김생원은 하객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구석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초대되어 온 관상쟁이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넙죽 절을 했다. 김생원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왜 이러시오? 보아하니 열흘 안으로 벼슬길이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생원님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객들은 박장대소를 하며 김생원을 비웃었고 재종숙 김대감도 코웃음을 치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해 안으로 무슨 기별이 있을 것입니다. 관상가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며 김생원은 도망치듯 김대감 집을 나왔다. 집에 돌아와 보니 과연 그의 말대로 관에서 기별이 와 있었다. 그때 조정에선 왕비 간택을 앞두고 혼인 정령기의 처녀들을 대상으로 처녀 단자를 올리게 했는데 김생원의 딸 보옥이 간택 후보로 선정됐다는 통보가 온 것이었다. 보옥은 초간택에 뽑힌 15명의 처녀와 함께 궁궐에 불려가 심사를 받게 되었다. 65세의 영조임금이 손녀뻘이나 되는 처녀를 배필로 맞이하는 자리였다. 왕은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한껏 성장을 한 처녀들이
부친의 명패가 붙어있는 방석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헌데 유독 한 처녀가 방석을 사양하고 맨바닥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보옥이었다. 너는 왜 방석에 앉지 않고 맨바닥에 앉았는고? 방석에 아버님의 성함이 붙어있어 깔고 앉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오호, 그렇겠구나. 아무리 간택의 자리라 하나 자식된 도리로서 차마 부모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야 없다는 말이로구나. 왕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각 규수들 앞에 사홍원에서 마련한 작은 다담상이 나왔다. 후보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간택이 시작되는 셈인데 대부분 어렵고 긴장된 자리라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고? 왕의 질문이 떨어지자 규수들은 떡입니다, 수정과입니다, 국수입니다 라며 식성대로 아뢰는데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다. 소금이옵니다. 보옥이었다. 옳거니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 한들 소금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는가? 왕은 무릎을 쳤다. 그럼 그대들은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하는고? 이번에도 매환이 모란이니 연꽃이니 국환이 하며 저마다 아뢰는데 보옥은 목화이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의외로구나. 세상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널렸거늘 하필이면 무명꽃을 좋아한단 말이냐? 목화는 평범한 솜꽃으로 향기도 없고 볼품도 없이 보이지만 실을 뽑아 의복을 만들고 그로 인해 규중 여자들이 부업을 갖게 되니 그보다 좋은 꽃이 어디에 있겠사옵니까? 왕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무엇인가? 물이옵니다. 사람의 정인가 하나이다. 지옥인 줄 아옵니다. 별별 소리가 나왔으나 보옥의 차례에 이르자 사람의 마음인가 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조는 크게 감동해 뒤에 서 있는 대신에게 물었다. 저 처자가 어느 대 규수인고? 서생 김한구의 여식이라 하옵니다. 오, 일개 서생의 여식이 저리 영특하단 말인가? 용안에 미소가 피어올랐다. 왕실의 외척들이 쇄도 부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꺼리는 왕은 보옥이 쇄도가나 고관의 딸이 아닌 것이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보옥이 왕으로 간택을 받으니 사대부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김생원은 하루아침에 왕의 장인인 국구의 신분이 되었다. 이 무렵 이사관은 충청도 예산 땅에서 강태공 노릇을 하며 낚시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듣고 자라 과거에 당당히 장원급제해 젊은 나이에 동부승지까지 올랐던 이사관은 그를 시기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보시오, 거기 이사관 어른 아니시오?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이사관을 본 고을 사또가 허겁지겁 달려오며 소리를 쳤다. 왜 그러시오? 급히 상경에 입구라라는 어명이 떨어졌소이다. 무슨 일로 이 몸을 부르신단 말이오? 나도 모르겠소.
속히 찾아서 모시고 오라는 분부시오. 자, 어서 가시지요. 좀. 이사관은 영문도 모른 채 부랴부랴 낚싯대를 챙겨 들고 일어섰다. 궁궐에 도착한 이사관은 뜻밖에도 왕후의 저소인 내전으로 인도되었다. 소인 왕후마마를 뵈옵니다. 이사관이 절을 올리며 궁금하다는 듯 조아리자 왕후는 옆에 앉은 김생원에게 눈짓을 했다. 아버님, 그걸 보여드리세요. 그러자 김생원은 함을 열고 그 속에서 양피 두루마리를 꺼내 이사관에게 보여주었다. 아니, 이건 이전에 내가 입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이사관을 보며 김생원은 눈물을 글썽였다. 대인께서는 잊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16년 전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대인의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이사관은 비로소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아니, 그럼 그때 눈 속에서 떨고 있던 그 김생원이 바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생원을 보며 왕후가 입을 열었다. 그때 대인께서 구해주신 갓난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대인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지요. 혹한 속에서 얼어 죽었을 제가 대인의 은덕을 입어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르신, 저의 절을 받아주십시오. 왕후가 손수 절을 올리려 하자 이사관은 황망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그 후 정순왕후로부터 이사관의 선행을 듣고 감동한 영조 임금은 그에게 호조 판서를 제수했다고 하며 이사관은 왕의 극진한 총애 속에 승승장구해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한다. 정순왕후는 순조 5년 창덕궁에서 향년 61세로 세상을 떠나 영조 임금의 곁에 묻혔다. 지금의 구리시 동근릉 안에 있는 원릉이 바로 영조와 정순왕후가 나란히 묻혀 있는 쌍릉이다.